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담지입니다.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농업재보험법령, 농업재보험법에 관해서요. 가장 그래도 최근인 6회와 5회 기출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이건 조금 지문도 간단하고 아무래도 보험법보다는 조금 더 쉬우니까 이해 한꺼번에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농업재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재보험사업을 하려는 자와 재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이라고 했네요.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재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약정의 변경, 해지 등에 관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재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네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네요. 어떤 게 농업재해에 들어가느냐, 어떤 것을 보장하느냐는 그죠? 보장하는 재해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기본으로 우리가 항상 이제 2차에서 배우는 것들은 다 있죠. 지금 거기서 빠진 게 지금 병충해 들어있고, 그죠? 조수해 없네요. 조수해 있고, 화재 있고, 가축일 경우에는 질병도 있잖아요. 질병. 그 다음에 양식, 수산물, 지금 이제 농어업이기 때문에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도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양식수산물 쪽은 조수에는 없다고 해서요. 그죠? 수산물, 네, 조수에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질병, 그 다음에 또는 또 화재가 되겠네요. 그 양식수산물에도 어업용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화재 보장됩니다. 그래서 들어갈 말은 조수의 화재가 되겠네요. 우리 농업재해보험에는 풍수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풍수에 아니에요. 풍수에 같이 두 개 지원했을 경우에는 풍수에도 들고 농업재해보험도 들었을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는 보장 안 됩니다. 넘어갈게요. 농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 심의에 관한 문제네요. 농업재해보험 심의에, 어업재해보험 심의에가 있다, 그죠? 자, 심의에는 제가 위원장, 부위원장이 있다고 했고 각각 한 명을 포함해서 21명 이내, 맞죠? 그죠? 이때 위원장은 누가 되느냐? 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심의의 구성 중요하다고 했어요. 각각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총 21명 내외고요.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시설부 장관 아니고요. 차관이에요. 차관이 좀 특이하죠? 계속 장관만 나오는데 심의의 위원장은 차관입니다. 그래서 농장 차관, 해장 차관이 됩니다. 부위원장 호선 맞아요. 뭐 분과위원회는 총 9명이었죠.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였죠. 그죠? 21명 이내, 분과위원은 9명 이내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심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있을 때 소집이 가능하고 위원장도 소집이 가능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재적위원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다음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보험료율의 산정 시에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것은 보험료율은 뭐 어떻게 구성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산정했는지 보험 목적물별로 보상 방식별로 이랬죠. 그죠? 보상 방식별로 하는데 구역은 행정구역으로도 나누고 권역 단위로도 나눴어요. 그죠? 그 행정구역 안에 제가 읍면동은 어째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읍면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농업재해보험법령상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손해평가인을 위촉하는 것은 재해보험 사업자죠. 재해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는데요. 그게 위촉 대상이 되는 것은 농사나 어업 관련 종사자들은 5년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무조건 경력이 5년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요. 무슨 교육 교원 교육이라든지 고등 교육이라든지 그 관련은 그것도 연수가 5년이었죠. 그죠? 5년이었고 보험 관련 전문
전문 대학에서 보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이거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이상이었던 것은 대부분 뭐 고위 뭐 공무원이라는데 그 관련 공무원일 때는 3년 이상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농산물 쪽은 그 농산물 품질 관리사가 있었고, 수산물 쪽은 수산물 품질 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관리사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가축 쪽에서는 수의사도 가능하니까 좀 알아주십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농업이나 업에 관련 종사자들은 3년 이상 아니고 그 5년 이상이라는 거. 농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했네요. 농작물, 임산물, 가축, 양식수산물 다 됐네요. 여기는 그죠? 자,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범위, 피해 정도, 주관적인 손해평가 방법 등을 고려해서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주관적인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객관적인 손해평가 방법이라고요. 주관적인 손해평가를 주관적으로 해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이거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객관적으로 해야 되겠죠. 자, 다음 넘어볼게요. 농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 사익 감독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는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에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몇 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 요건 1년 이내입니다. 요건 자주 시험에 나오는 문제고요. 잘 봐두셔야 됩니다. 농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작년에는 답이 2번이었어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 해서 답이 2번이었는데, 이 2번 항목이 작년에 이거 법령 개정되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020년 8월부터 해서 개정이 됐어요. 돼서 올해부터는 자격 취소 사유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두가 다 자격 취소 사유에 들어갑니다. 올해 문제로 한다면 여기는 답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개정됐어요. 개정됐으니까 올해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오겠죠. 그죠? 나옵니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농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해산법인회에서 재해보험 사업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볼게요. 보험금의 일부 아니죠. 보험금의 일부 아니죠. 보험료의 일부를, 그죠? 풍수보험법에 따른 풍수의 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풍수의 보험하고 같이 했을 때는 제가 못 한다고 했죠. 안 한다고, 둘 중에 하나만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자, 재해보험의 운용에 필요한 지원 금액을 지원받으려는 재해보험 사업자는 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 현황서,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누구한테요? 제가 줄여서 할게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농장, 해양수산부 장관을 회장이라 할게요. 자꾸 길게 반복해서 나오니까 농장, 회장한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요 제가 노란색 표시한 요 부분 두 개가 가로 넣기로도 잘 나오고 이 부분만 바꿨어도 잘 나옵니다. 자, 농장 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재정 지원의 경우 그 지원 금액을 재해보험 가입자에게, 재해보험 가입자한테 지원 안 해요. 재해보험 사업자한테 지원해요. 사업자한테. 가입자한테 바로 아니에요. 사업자한테. 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규정에 따른다. 요거는 그냥 정해진 거라서 외우셔야 돼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네요. 손해평가 요령이네요. 저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었죠. 손해평가 요령의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거. 농업재해보험은 자, 뭐 있었나요? 농작물, 임산물 하나 빠졌네요. 가축, 양식수산물. 가축이 빠졌다, 그죠? 그래서 이게 되겠고요. 볼게요. 나머지는 다 맞나요? 그러면 그죠? 손해평가인은 재해보험 사업자가 위촉하죠. 맞죠?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손해평가인은 누가 재해보험 사업자가 위촉하더라. 손해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자. 자, 볼게요. 손해평가 보조인은 보조해주는 사람이죠. 업무보조자.
그죠? 업무보조자 핵심 포인트만 짚어볼게요. 손해평가사는 우리가 지금 손해평가사 공부하는 거잖아요. 자격시험 합격한 사람 맞죠? 자, 더 넘어가 볼게요. 농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이에요. 기금 조성이에요. 그 기금 조성의 재원은 뭘로 하느냐? 재보험 사업자가 낸 보험료, 재보험금의 해수자금, 기금의 운영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 세 부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재보험 가입자가 약정에 따라 재보험 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 이거는 뭐냐면 기금 조성이 아니라 실제로 재보험금의 보험금이 되는 거예요. 보험금. 그죠? 재해보험의 보험금. 재보험의 보험금이 되는 겁니다. 자, 농업재해보험법령상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규 보험 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재보험 사업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기획재정부 아니죠? 농장회장이겠죠. 농장회장. 그죠? 이것도 농장회장인데 여기 앞에 이게 오는 게 아니라 재보험 사업자가 앞에 와요. 재보험 사업자가 신규 보험 상품을 도입하는 거예요. 도입하고 이걸 누구하고 협의를 거친다고요? 농장하고 회장하고 이렇게 완전 이 순서도 바뀌었어요. 재보험 사업자가 신규 사업 도입합니다. 시범사업. 자, 이 뒤에 나오네요. 재보험 사업자가 시범 사업을 하려면 사업 계획서를 누구한테요? 농장하고 누구 회장. 기재부 아니라고. 기재부 아니에요. 농장 회장. 자, 재보험 사업자는 시범 사업이 끝나면 정부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 결과 보고서를 제출. 정부의 재정 지원은 상관이 없어요. 시범 사업하고. 그죠? 자, 농장 회장은 시범사업의 사업 결과 보고서를 받으며 그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신규 보험 상품의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 평가해야 된다. 맞네요. 농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농업재해보험 역시나 기금에 관한 내용이네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 임명하는 자. 제가 어제 소속 공무원 중에 임명하는 자 4명 있다고 했어요. 자, 4명인데 그게 뭐냐면 기금 수입 징수관, 그 다음에 기금 지출관, 기금 재무관. 이게 기금 출납원이 아니고 기금 출납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직원 중에 뽑는 게 기금 출납원, 기금 지출원 이렇게 2명 이제 사원 중에 뽑아서 이제 그 역할을 기금 출납 공무원의 역할을 맡기죠. 맡길 때. 근데 소속 공무원 중에 임명하는 거는 기금 출납 공무원입니다. 요거 조금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또. 농업재해보험법령상 농장회장으로부터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관한 통계자료 수집 관리 업무네요. 자료 수집 관리 업무 위탁은 통계자료 수집 관리 업무 위탁일 때는 중앙애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조합법의 수협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농업정책보험금융은 지방자치다. 농구문은 다 되죠. 그죠? 농구문은 다 되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되고요. 축산원 협동조합의 수협은행 다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통계자료의 수집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재해보험법령상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했을 때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칙은 이거는 뭐냐면 최고벌칙이잖아요. 최고벌칙.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손해평가했을 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징역이잖아요. 그럼 1천만 원 이하 되는 거 다 고르면 되죠. 이하 벌금 되죠. 근데 과태료 2천만 원은 아니죠. 그죠? 벌금이라고. 이건 벌금. 과태료하고 상관없다고요. 벌금이라고 해서 과태료 2천만 원이 아닌 거예요. 금액도 1천만 원 이하입니다. 벌금. 자,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위반 행위 중에 1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개별 처분 기준의 종류가 다른 것은 했어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이게 그 경고가 되는 게 있고 뭐 이게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경고에 해당되는 거 있고 위촉 해지에 관한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1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근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현장 조사 없이 보험금 산정을 위해 손해평가 행위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반 구성을 거부하는 경우는 위촉 해지 1차 처분에 관한 이제 내용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검정조사 결과 부당, 부실, 손해평가로 확인된 경우 이거는 1차 처분 기준으로 경고에 해당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위촉 해지에 관한 부분이고 이거는 가볍게 경고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농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 사업자가 재해보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 업무 위탁할 수 있는 자네요. 업무 위탁할 수 있는 거는 볼게요.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았네요. 농업협동조합에 중앙에는 안 되는데 제가 지역농협은 위탁할 수 있다 했죠. 품목농협, 지역농협, 그다음에 됩니다. 산림은 산림조합 됩니다. 그다음에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게 손해사정법인이잖아요. 된다고 했어요. 농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건 없어요. 지금 우리 법령에 자꾸 기재부가 나오는데 기재부 허가 받는 거 없어요. 없고 만일에 막 허가를 받는다고 하면 농장이나 해장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영리법인 아니고요. 비영리법인. 우리가 알고 있는 손해평가 협회잖아요. 농지협회고 그죠? 자, 이 협회들은 또 뭘 말할 수 있냐? 위탁 중에서 손해평가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아직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재부 아니고 농장 해장이고요. 비영리법인입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서 오늘 손해평가 요령이 저번 그 6회 때는 많이 나왔네요. 생각보다 문제가 뒤쪽 편에서도 많이 나왔다 그죠? 그 작년 문제는 보험계약법은 쉬웠고요. 이제 재배학이죠. 재배학은 항상 뭐 팽이하게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니까 작년은 조금 어려웠던 게 농업재해보험 법령이 좀 딴 때보다는 다른 때는 훨씬 더 명확하게 쉽게 이렇게 탁탁탁 답이 나오는데 지문도 좀 길게 나오고 이게 농업재해보험 법령이 조금 더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이거 손해평가 요령입니다. 교차 손해평가네요. 교차 손해평가는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평가 구성은 지역 손해평가인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역 손해평가인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자, 손해평가 단위와 관련해서 농지의 개념이네요. 농지는 필지, 지번과 상관없이 실제로 경작하는 주된 경작지라고 했죠. 그죠? 하나의 경작지. 맞습니다. 하나의 경작지. 이거 돌담 이런 거 다 구분되어 있어도 상관없다고 했죠. 다만, 뭐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농로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농로가 중간에 있는 건 안 된다고. 그죠? 도로 이런 거 중간에 됩니다. 살짝 구분되는 거 다 되는데 농로로 구분되는 건 안 된다. 농로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농로 없잖아요. 그죠? 옳지 않은 거.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 재보험 사업자가 해당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 사항 중에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지방자 이건 반대로 됐죠.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반한테 손해평가를 어떻게 위탁할 때 이 말이잖아요. 그때 보험가입자와 보험계약 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누구한테 알려준다고요? 손해평가반한테 알려준다고요. 손해평가반한테. 그죠? 지방자치단체한테 통보할 필요 없어요.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반한테 손해평가를 실시켜야 되겠으니까 그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죠? 그죠?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검정조사 거부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부하니까 네가 거부해서 이 조사가 힘들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거를 누구한테 알려준다고요? 보험가입자한테 이야기를 해줘야죠. 해주고 검정조사 결과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항상 제출한 그런 재보험 사업자한테 제출하죠.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한테 제출하더라. 하지만 먼저 통지는 누구한테? 보험가입자한테 통보해줘야 되겠죠. 통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종합위험 방식 상품의 수확 전 생육 시기에 OD의 가실손해 조사 시기로 옳은 것은 했네요. 자, OD는 이제 저희가 2차에서는 제가 OD하고 복분자가 좀 특이하거든요. 가실손해 그 조사 시기가 보통은 다 가실손해 할 때 수확 직전에 수확 직전에 보통은 주품종 수확 시기나 수확 직전에 하는데 OD하고 복분자만 달라요.
어디가 복분자 다녔다. 그래서 제가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오결복수 이렇게 외우라 하거든요. 어디는 결시 완료 후에, 복분자는 수정 완료 후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는 지금 과실손해조사 시기가 결실 완료 후입니다. 이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1차 과목에서 1차 시험에서는 그죠? 자, 또 볼게요.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 통지를 받고 며칠 이내에 설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입니다. 받은 날, 받은 다음 날 아니에요.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이거 뭐에 대한 거냐면 제조사에 묻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자가 손해평가반 조사를 하고 갔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했을 때 저게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평가를 하고 갔어요. 그랬으면 손해평가반이 이제 내가 평가한 걸 설명이나 통지를 해줄 거 아니에요. 하고 나면은 이거 나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아 라는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 등을 제출하는데요. 자, 설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한다고요.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하면은 이제 재보험 사업자는 이거 계약자가 이거 조사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럼 다시 재조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앞에 손해평가반 조사했던 사람 다시 보내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했던데 내가 또 가서 조사하면 같잖아요. 그래서 같은 손해평가반 아니고 다른 손해평가반을 보낸다고요. 재조사의 개념입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재검토기한이네요. 손해평가 요령에 대해서 작년에 많이 나왔네요. 보통은 저 앞에 복용중에서 더 많이 나오는데 작년에는 손해평가 요령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나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시험이 그죠? 자, 재검토기한에 관한 겁니다. 자, 요령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손해평가 업무방법서. 손해평가 업무방법서 작성하는 거 누구 했어요? 손해평가반이 우리 업무방법서 작성하나요?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시겠잖아요. 손해평가 업무방법서는 재보험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손해평가반한테 조사를 시켜야 되니까 손해평가 업무방법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준은 20년 1월 1일 기준에서 언제마다 매년 3년마다 만들어요. 그래서 차당성을 검토해서 개선하여 조치 등을 한다. 3년이 3년. 볼게요. 농작물 보험 가액에 관한 거네요. 진짜 손해평가 요령 뒤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네요. 자, 볼게요. 옳지 않은 거. 인삼은 특정 이용 방식 맞습니까? 특정이 맞습니다. 보험 가액은 요거 틀렸네요. 인삼은 보험 가액 면적 곱하기 면적입니다. 면적에다 곱합니다. 보험가액. 근데 이거는 특정 이용 방식 보험가액은 인삼 요거 뺐어야 되네. 요건 그러면 특정 이용 방식 보험가액을 하려고 했으면 저가 후 착가서 조사를 통해서 기준 수확량의 보험가입 당시 인삼이 빠졌으면 돼요. 그냥 특정 이용 방식 보험가액이었으면 상관이 없었겠어요. 그죠? 인삼은 아니고요. 저가 전 종합 이용 방식의 보험가액은 저가 후 착가수를 통해서 산정한 기준 수확량의 보험가입 당시 이건 맞네요. 그죠? 저가 착가수 조사도 맞고 기준 수확량도 맞고 단위당 가입 가격도 맞네요.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 한번 볼까요? 종합이용 방식 보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목적물의 평년 수확량의 최초 보험사고 아니고요. 그죠? 근데 처음에 보험 당시 가입할 때 가입 가격이잖아요. 최초 보험사고란 말이 나오는 거는 나무 보험가액 구할 때만 나옵니다. 그럼 틀린 게 기억도 틀렸고 디귿도 틀렸네요. 그죠? 또 손해평가 요령이네요. 손해평가 요령 진짜 많이 나왔네요. 작년에. 그죠? 자, 손해평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정기교육 실시한다고 했죠. 실무교육도 실시한다고 했죠. 누가? 농장회장이. 그죠? 자, 손해평가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촉된 지 취소된 지 3년이 되었다면 새로이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다. 2년만 지나면 되죠. 그죠? 자, 위촉된 지는 3년이어야 되나요? 아니, 2년인데요. 그죠? 2년인데. 그죠? 2년만 지나면 되기 때문에 3년이 되었다면 위촉될 수 있다. 맞죠? 그죠? 자, 재보험 사업자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 보조인을 운영할 수 없다. 손해평가 보조인은 재보험 사업자도 가능하고요. 업무 위탁받은 데도 가능해요. 그래서 둘 다 보조인 둘 수 있습니다.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때는 무조건 뭘 해야 된다고요? 청문해야 됩니다. 청문 실시해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인가요?
농업재해보험 손해보험 평가 요령상 저가 전 종합위험 방식 상품이네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5종 한정에 관한 겁니다. 5종 한정은 저가 전에만 가입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저가 전만 할 수 있고 5종 한정이라고 해서 5가지 재해를 보장하는데요. 태우집에 지진 화재가 났더라. 태우집 지진 화재. 강풍하고 태풍은 같이 가기 때문에 강태우집에 지진 화재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강태우집에 지진 화재 아닌 건 뭐예요? 지진 화재 화재 다 들어갔네요. 강풍 일소가 아니네요. 강태우집에 지진 화재. 강풍, 태풍, 우박, 그죠? 집중호우, 화재, 그죠? 강태우집에 지진 화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는 않았네요. 그죠? 자, 조금은 그래도 지문이 좀 다른 데보다는 길었네요. 그죠? 길었고, 자, 그러면 한번 자, 요거는 5회 때 시험입니다. 5회 때는 6회 때보다 더 쉬웠어요. 6회가 조금 난이도가 더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손해평가 요령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고 지문이 긴 지문들을 많이 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6회 때 조금 시간이 더 걸렸을 것 같아요. 보통 때, 다른 보통 때 시험 때보다는. 5회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5회 저도 같이 펴놓고 같이 볼게요. 준비를 좀 하고요. 5회네요. 자, 농업재해보험 법령상 재보험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보험을 할 수 있는, 들 수 있는 거, 재보험자는 그 재보험 사업자는 정부 가능하다고 했죠. 그죠? 그냥 우리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타 보험사들이 안 받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재보험 수수료, 재보험 약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은 농림축산부 부령에서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건 틀렸네요. 그죠? 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이란 건 지금 우리 현재 지금 우리 농업재해보험법령에는 안 나와요. 이게 관련된 내용들이 다 뭐요? 대통령령. 그죠? 그 다음에 자, 재보험 약정서는 재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분쟁에 관한 사항뿐. 재보험금 지급하고 분쟁 다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건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그 농장이 재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농구문 하는 농구문이에요. 그죠? 농구문한테 위탁할 때는 항상 누구하고 의논한다고? 농장하고 회장은 세트로 같이 따라다닙니다. 항상. 그래서 농림축산부 장관이 뭔가 결정할 때는 항상 누구하고 의논하냐면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협의합니다. 그래서 요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합니다. 자, 농림축산부 장관은 방금도 이야기했잖아요. 농장은 항상 누구 따라다닌다고?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따라다닌다고요. 그럼 농장은 회장을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농업재해보험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한국은행에 기금 계정을 설치해야 됩니다. 요거 지문에 6회 때 지문에도 나왔고 5회 때도 이렇게 가로 넣기로도 나왔네요. 6회 때도 우리 기금에 관한 내용들 막 나왔었죠. 그죠? 가태료 부과 기준인데 가태료 문제 중에서는 아마 5회 때 나온 문제가 조금 제일 상세하게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금액이 막 금액을 주고 틀린 것은 맞는 것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금액을 정말 다 알아가지고 이 금액의 합계액을 지금 모두 적으라고 했잖아요. 한번 볼게요. 보험업법을 위반했는데 보험 안내를 한 자가 재보험 사업자가 아니래요.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업법을 위반했으면 가태료 1,000,000원이에요. 네, 재보험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보험업법을 위반해서 보험 안내하면 500만원이에요. 제가 어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업법 위반해서 보험 안내하면 1,000만원. 재보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보험업법 위반해서 보험 안내했을 때는 500만원이라 했잖아요. 그다음 500만원 또 있었죠. 그죠? 무슨 준비기 준비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서류들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 저도 다 외우지 못하겠어요. 글을 보면 알겠는데 서류들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발기인이나 설립자들이 무슨 서류들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 2개 서류였는데 2개 서류가 기억이 안 나네요. 지문으로 보면 기억이 나는데 외워서 말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거 아무튼 500만원이었어요. 그 외에 제가 이제 500만원짜리 그거 2개고 제가 기피 했을 때는 무조건 200만원이라 했잖아요. 그 나머지는 다 300만원이라고요.
10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500만 원짜리가 2개 있고 깊이가 하나 있고 나머지 다 300만 원이라서 300만 원 따로 외우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지금 재보험 사업자 아닌 경우 500만 원 나왔어요. 그다음에 막 그 서류 준비한 거 안 나왔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나머지 2개는 뭐냐고요? 이 기피하는 거 지금 없죠? 나머지 2개는 다 300만 원이에요. 그럼 500, 300, 300 되니까 1100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00을 따로 외우지를 않았어요. 지금도 아직 아니었습니다. 자, 농업재해보험법령과 또 볼게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여기도 손해평가 요령이 손해평가 요령 연관이 많이 나오네요. 옳지 않은 거. 손해평가사나 손해사등사가 아닌 경우에는 손해평가인이 될 수 없다. 손해평가인이 될 수 있는 조건도 엄청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왜 농업 관련이나 뭐 수산업 관련이나 이 관련 직종 일을 했으면 5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죠? 교원들도 5년 이상 해야 되고, 그죠? 조교수나 뭐 이런 전문직들은 3년 이상이었으면 됐고, 그죠? 공무원들도 3년 이상이었으면 됐고,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뭐 수의사도 됐고, 그다음에 수산업 품질 관리사도 되고, 농산물 품질 관리사도 되고 많이 있었죠. 손해평가사나 손해사등사 아닌 경우 아니에요. 자, 아닙니다. 자, 볼게요. 가축지에도 농업재해보험 일종 맞죠? 그죠? 손해평가 보조인은 손해평가 업무 보조하는 사람 맞고요. 손해평가보험, 손해평가 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형식을 갖추고 있다. 맞습니다. 자,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이네요. 시범사업도 종종 한 문제씩 나온다고 하죠. 6회 때도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 나왔었죠.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가는 거 모두 고르시오 했네요. 사업지역, 사업기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보험상품에 관한 내용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보험사항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운영실적, 시범사업이라서 사업운영실적 이런 거 안 들어가도 돼요.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정되는 금융감독위원장이 아니죠. 필요하다고 한다면 농장이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증사항이 들어가겠죠. 그죠?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업무가 아닌 거. 요런 문제 나오면 거저 먹을 텐데, 그죠? 손해액 평가하고, 보험가액 평가하고, 피해 사실 확인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인데, 보험료나 보험금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보험료의 평가, 이것은 아닙니다. 자, 어떡해요? 이거는 뭐 별로 망설임 없이 우리가 문제의 답을 탁 찾을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거는 바로 점수를 먹고 가야 되겠죠. 그죠? 자,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인의 교육에 관한 거네요. 교육 실산다 했죠. 교육 어떤 교육이 있었나요? 실무교육도 있었고 정기교육도 있었어요. 그죠? 자, 재해보험 사업자가 실무교육시키죠. 위촉된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손해평가 방법에 및 절차의 실무교육 실시하다. 맞죠? 실무교육. 자, 폐해 유행별 현지 조사표 작성 실습은 손해평가 정기교육에 들어갑니다. 자, 실무교육하고 정기교육하고 해서 구분되는 거 하나가 지금 현지 조사표 작성 실습 들어가는 거라 했잖아요. 현지 조사표 작성 실습은 정기교육 때 한다고요. 자, 정기교육 시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의 교육 내용에는 농업재해보험법 제정 배경 및 조문별 조문 내용들, 주요 내용들도 포함된다. 들어갑니다. 자, 위촉된 손해평가인의 실무교육 시 재해보험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평가인이 재해보험 사업자한테 교육비를 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교육비를 준다고 한다면 재해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인한테 줍니다. 좋죠. 교육도 받는데 돈도 준다 했었고, 그죠? 보통은 돈을 내고 교육을 받을 건데 바뀐 것 같아요. 그죠? 자,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재해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인 업무의 정지나 위촉의 해지를 할 수 있는 사항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정지, 위촉, 해지할 수 있는 거. 그죠? 한번 볼게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촉할 수 있더라. 자, 명령을 위반했을 때도 업무 정지할 수 있더라.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을 위촉된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했다. 거짓으로 손해평가했다는 위촉 해지가 아니고 취소 사유였잖아요. 제가 위촉 해지자 사유와 취소 사유는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취소 사유에는 새로 들어온 그 개정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취소 사유는 꼭 암기해 두세요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자,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를 한다든지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다든지 자격죄를 대여한다든지 대여하라고 알선을 한다든지 손해평가의 업무 정지 기간인데 손해평가를 한다든지 전부 다 취소 사유입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은 업무 정지입니다. 자,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방 구성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자, 손해평가인의 법은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에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 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손해평가인이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재보험사업자가 이거 하는 거죠, 그죠? 손해평가반 구성하고 하는 거. 손해평가인이 구성하는 거 아니에요. 손해평가인이 이런 권한까지 있으면 좋게요. 손해평가인은 우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인 중에 제일 힘이 없어요. 재보험 사업자가. 자, 자기가 모집하지 않았더라도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라는 거 제가 이해관계자라고 했죠.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것도 안 되고 그 이해관계자가 가입한 것도 안 되고, 그죠? 다 평가반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직전 30일 안에 드는 보험 가입자가 상호 손해평가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조사한 거를 다시 재조사한다거든요. 금중조사하는 것도 안 된다고 했죠. 그죠? 자기가 가입한 거 구성 참여할 수 있다? 없다고요. 그죠? 자,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를 해당하는 자리 2인 이상 포함이 아니고 1인 이상 5인 이내. 1인 이상 5인 이내라고요. 너무 많이 넘어갔나요? 자, 볼게요. 농업재해보험법상 농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거 했네요. 농업재해는 농작물, 임산물, 농업용 시설물, 가축 아닌 거 뭔가요? 주택은 아닙니다. 주택까지 안 해주죠. 그죠? 주택은 농사와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자, 농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 심의에 관한 거네요. 심의에 관한 상한. 심의에도 항상 한 문제, 두 문제 안 빠지고 나오네요. 그죠? 자, 해당하는 거 모두 고르시겠네요. 재보험 목적물 선정. 목적물 선정 맞죠? 재보험 사업에 대한 재정지연. 맞죠? 이거 바꿔서 넣는 게 정부에 대한 재정지연. 이렇게 바꿔서 언제 정부에 대한 거 아니고 재보험 사업 맞아요.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다 맞네요? 아,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그죠? 자, 볼게요. 농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않은 거. 재해보험 사업을 하려는 자는 누가 하고요? 기재부 아니라고요. 농장 회장하고 약정 체결해야 된다고요. 기재부 아니에요. 자꾸 기재부 나오죠. 기재부 아니에요. 농장 회장이에요. 근데 5회 때 문제를 보니까 확실히 6회 때보다 지문이 짧죠.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 것들이 많고 5회 때가 요거 농업재해보험법령 문제가 훨씬 더 쉬웠네요. 그죠? 자, 재해보험 종류는 농작물, 임산물, 가축, 양식수산물. 그죠? 됐죠? 가입할 수 있는 자,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라고 했죠. 개인만 하는 거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 범위는 해당 재해 발생 빈도, 피해 정도, 객관적인 손해평가 방법. 이거 우리 방금 앞에서 배웠던 똑같은 6회 때 문제는 주관적인 손해평가 방법하고 틀린 걸로 나왔었죠. 그죠? 이거 계속 잘 나오네요. 그죠? 객관적인 손해평가입니다. 손해평가 객관적으로 해야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상식선에서. 자, 그리고 농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 사업을 할 수 없는 자라고 되어 있네요. 새마을공고는 안 나옵니다. 새마을공고는 상관이 없어요. 재해보험하고 상관이 없어요. 수산업은 양식수산업이기 때문에 수산업이 들어가고 인산물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도 들어가고 그죠? 다음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당연히 되고 새마을공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자, 농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 사업 및 보험료율의 산정. 보험료율에 관한 거네. 보험료율에 관한 문제다. 그죠? 보험료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재해보험 사업을 약정을 체결하는 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었죠? 다른 것도 있었죠. 그죠? 사업 방법서고 있었죠. 다음에 뭐 정관도 있었고 그죠? 농장 회장에게 제출한다. 농장 회장한테 제출한다. 맞아요. 자, 보험료율은 당연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해야 되겠죠. 보험 목적물별 보상 방식별로 한다고 했죠. 보험 목적물별이라면 사과배, 단감, 땔분과 나눠지는 거. 보상 방식은 뭐 종합위험 방식이냐, 수익감소 방식이냐, 생산비 보장 방식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걸 했잖아요. 보험료율은 전체 하나의 단위로 산정한다. 이거 자주 나왔죠. 보험료율 어떤 단위로요? 행정단위, 권역단위. 그죠? 행정단위 안 들어가는 거, 읍면동 안 들어간다. 이거 6회 때도 시험 나왔죠? 잘 나오네요. 보험료율에 관한 거, 그죠? 행정단위, 권역단위입니다. 전체로 하나의 단위 아니에요. 농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닌가 볼게요. 수협은행의 임직원은 다 모집할 수 있어요. 수협이든 산림조합이든 다 임직원 다 할 수 있고
공제 규약에 따른 공제 모집인 요거 시험 잘 나온다고 제가 지난 시간 설명드렸었는데 이거 뭐 수협이라고 해서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산림조합이라고 해서 뭐 농림수산부 장관 인정한 거 아니라고요. 수협협동조합원이면 그 수협협동조합원에 거기에 이제 조합장이 인정하는 거라고요. 해양수산부 장관 아니라고요. 이거 시험에 이 글자만 바꿔가지고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게 회원조합장이 인정하거나 또는 수협 중앙회장이나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거 이거 많이 나와요. 산림조합 중앙회 임직은 가능하고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되죠. 농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객관적인 손해평가 촉진하기 위해서 손해평가사 제대로 운영한다. 누가? 농림축산부 장관이 맞습니다.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몇 년 지나야 된다고요? 2년이 지나야 된다고요. 2년 지나야 자격시험 응시할 수 있습니다. 1차 시험은 단답형 또는 기입형으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그 1차 시험 지금 사지 선다형으로 나오죠. 근데 만일에 지금은 우리가 절대평가고 아직은 손해평가사가 2,000명이 되지 않았고 정부에서 2,000명과 1,000명 모집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2,000명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사지 선다형으로 하고 있지만 만일에 이제 사람이 더 많이 이제 인원이 다 찼다고 한다면 더 이상 많이 볼 필요가 없잖아요. 보통 자격시험들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넘어가기도 하고 1년에 있는 시험을 2년마다 한 번씩 치기도 하고 시험 문제를 지금처럼 사지 선다형인데 단답형으로 바꾼다지 기입형으로 바꾼다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도 바꿀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전문 지식과 경험 갖췄다고 해서 전부를 면제할 자격시험 자체를 전부를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전문 지식인과 경험을 갖췄다면 손해평가인으로 위촉을 할 수는 있어요. 재보험 사업자가. 하지만 시험을 면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은 면제할 수 없는 거죠. 손해평가인은 위촉할 수 있어요. 손해평가인은 시험 안 치고도 위촉할 수 있는 거거든요. 농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손해평가인 위촉 누가 한다고요? 재보험 사업자가 한다고요. 맞습니다. 농장회장이 손해평가인 간의 손해평가에 관한 기술 정보를 교환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자, 손해평가인 교육을 얼마 만에 한다고요? 교육 얼마 만에 한다고 했어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더라. 분기별 한 번이더라. 2년에 한 번이더라. 이런 거 아니라고요.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 자, 농장회장은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바꿔서 잘 나오냐면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위원회, 금감원하고 이렇게 많이 바꾸거든요. 금융입니다. 금융위. 농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재정지원에 관한 겁니다. 재정지원. 자, 보험료는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더라 라고 했죠. 그죠? 운영비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더라. 지자체에서도 보험료 일부 지원할 수 있더라. 누구한테 가는 거? 재보험 사업자한테 가는 거. 사업자한테 가는 거.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거니까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더라. 맞아. 제가 풍수에 보험 들면 지원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죠?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자, 운영 지원 및 지원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더라.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기까지 맞아요.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재보험 가입자가 하는 거 아니고 재보험 사업자한테 그러니까 재보험 사업자한테 지원한다고요. 재보험 가입자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재보험 사업자한테. 이거 6회 때도 나왔는데 똑같이 5회 때도 나왔네요. 그죠?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또 손해평가 요령이네요. 손해평가 준비 및 평가 결과 제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재보험 사업자는 뭐 줘야 된다고 손해평가 반한테 손해평가 하라고 현지조사서 줘야 된다고. 현지조사서 손해평가반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재보험 사업자가 줍니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 거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먼저 통지한다고요? 보험 가입자한테 통지하고 그 현지조사서는 누구한테? 재보험 사업자한테 제출한다고요. 맞습니다.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서명을 거부했으니까 당연히 서명을 쓸 수가 없잖아요. 넣을 수가 없잖아요.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서명 없이 재보험 사업자한테 제출합니다. 그죠?
서명 없이 말이 없이란 말이 빠졌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아닙니다. 제조사가 6회 때도 나왔는데 지금 5회 때 또 나왔죠. 그죠? 설명 통지를 받은 날부터 언제? 7일 이내에 제조사 한다고요. 그죠? 누구로 해서?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해서 뭘로? 설명이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받은 다음 날 아니고요.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라고 했죠. 손해평가 요령상 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별로 한다라고 했어요. 단위가 어떤 단위냐고 묻는 거예요. 벌은 하나 둘 세 개 셀 수 없기 때문에 벌통 단위로 한다고 했죠. 농지별로 합니다. 농가별 아니에요. 농지별 맞아요. 대지는 개별 축사별이 아니고 개별 가축별 가축이잖아요. 축사별로 안 해요. 자, 농업용 시설물은 보험가입 농가별이 아니고 목적물별 받는 것은 벌통 단위 농지별이 되겠네요. 각각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돼요. 평년 수확량의 가입 가격까지 곱하는 거는 종합위험 방식이죠. 저까지는 종합위험은 뭐였어요?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기준 수확량의 가입 가격. 특정 위험 방식도 똑같았죠. 기준 수확량의 가입 가격. 그죠? 생산비 보장은 그죠? 면적이죠. 면적 가지고 하죠. 정부의 재정 지원에 관한 거네요. 또 볼게요. 자, 보험료 운영비 지원 금액을 받으려면 재보험 사업자는 항상 누구한테? 농장 회장한테 뭘 제출해야 된다고요? 재보험 가입 현황사하고 사업비 운영계획서. 이거 잘 나온다고 했죠. 이거 6회 때도 나왔는데 5회 때도 똑같이 나왔네요. 중요한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더라. 1차 시험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게 매년 빠지지 않고 나와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 건 계속 나오더라.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일에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다고 하면 틀린 답만 찾지 마시고 나머지 맞는 지문을 꼭 읽어보세요. 그거는 그때 시험이지만 우리는 올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문 다 보셔야 돼요. 지문 언제든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입니다. 또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거네요. 농업시설물에 관한 보험이네요. 농업시설물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어떤 거냐고 제조달 가액으로 기억하라고요. 제조달 가액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가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률 적용한다고요. 감가상각률 적용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더라. 몰래 어디에서? 제조달 가격에서. 제조달 가격이라는 거는 동형 동질의 물질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상복귀 금액이라는 거예요. 원상복구 금액이라는 거 나오죠. 그죠? 네, 거기에서 감가상각률을 빼는 거라고요. 감가상각 금액이죠. 그죠?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종합위험 방식 상품에서 조사 내용인데 피해 과실수 조사하는 거 대부분은 다 수확량을 조사해요. 수확량을 조사해서 원래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이 이제 이만큼이니까 감수가 얼마가 됐어 그걸 찾는 거예요. 근데 바로 피해 과실수가 몇 개지라고 세는 건 유일하게 감귤입니다. 감귤은 수확량으로 산출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많이 달려서 그거 어떻게 다 수확량을 세겠어요. 그래서 피해 입은 게 몇 개지 이렇게 해서 피해 입은 걸 바로 셉니다. 표본 구간을 딱 정해가지고 그죠? 표본 주수를 정해가지고 감귤은 이제 표본 주수를 정하는 게 수확전 사고에는 3주 이상 그다음에 뭐 가실손해조사, 뭐 동상해조사 이런 거 할 때는 다 표본주 2주 이상이거든요. 표본주를 정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피해 가실수 세는 겁니다. 손해평가 요령상 특정 위험 방식 상품 중에 발화기에서 적과전 생육 시기에 우박으로 인한 손해 수량의 조사 내용인 거. 적과전이네요. 적과전에 하는 것은 특히나 특정 위험 방식에 이제 있는 것은 육아 타박률 조사가 있어요. 나머지 낙엽 피해 조사나 수확량 조사나 나무 피해 조사 이건 다 언제 하냐면 적과 이후에 하는 것들입니다. 적과 전에 하는 거는 육아 타박률 조사나 낙엽률 조사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끝났네요. 그죠? 6회 때보다 5회 시험은 제가 그냥 바로바로 풀어봐도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그죠? 지문도 그렇게 길지가 않고 문제의 답이 막 이렇게 막 생각해서 헷갈려 너무 이거 뭐지 이렇게 한 것보다는 바로바로 답이 탁탁탁 나오는 문제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문제가 쉬웠네요. 5회 때 보험 상법은 제가 5회를 안 풀어봤죠. 6회만 풀어봤었죠. 상법은 또 6회가 어렵지 않았단 말이에요. 6회가 그러면 상법은 좀 쉬웠고
그죠? 농업 재보험이 조금 어려웠고, 재배학은 항상 뭐 그 정도 수준, 어렵다고도 할 수 없고, 안 어렵다고도 할 수 없고, 왜냐면 워낙 범위가 강범위해서, 그죠? 근데 5회 때는 농업 재보험 법령이 쉬웠네요. 7회 때도 좀 쉬웠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네요. 그죠? 자, 실상 그 상법이나 농업재보험 법령은 바짝 공부를 하시면 진짜 심하게는 일주일 안에도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바짝 하루 상법 한 이틀 하고 농업재보험 법령 이틀 진짜 바짝 하시면 공부 다 되거든요. 근데 조금 미리미리 공부해 주시고 날마다 한 30분 정도만 시간 내 가지고 법령을 날마다 한 번씩 읽어보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잊어먹지 않게. 대신 그 원예학, 재배학은 하루 이틀 만에 반짝 그 뭐죠? 우리가 벼락 공부라고 하죠. 벼락 공부하기 조금 힘든 과목이 재배학, 원예학이에요. 그래서 재배학, 원예학은 지금부터 해서 꾸준히 조금씩은 보시고 굳이 이제 뭐 인강을 듣거나 뭐 설명을 듣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그 재배학 그 문제 550선 해가지고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았던 거 있죠. 그 문제들만 계속해서 한 번만 풀어보면 절대 머릿속에 안 들어오겠죠. 외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한 10번 정도는 넘게 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 안에 대부분 문제가 있어요. 워낙 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완전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기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넓게 암기를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문제만 풀어도 충분히 60에서 80 이상은 재배학 원예학 받을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상법 그다음에 농업재보험 법령 같은 경우는 요약 제가 해서 올려준 거 그것도 충분히 좀 열심히 활용해서 잘 보시고 기출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매태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서 지금 해봤자 6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들은 1차 시험에 관한 거는 세 과목 다 꼭 한 번씩은 풀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게 또 출제되고 나왔던 게 또 출제되고 이러니까요. 기출 문제만 잘 풀어도 60점 이상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죠? 자, 그래도 나중에 한꺼번에 벼락 공부하려고 하면 마음 불안하시잖아요. 불안하시니까 미리미리 지금부터 조금씩 1차 과목도 봐주시고 그 와중에 2차 과목은 항상 손 놓으시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날마다 1차 과목은 지금 이제 아마 지금쯤이면 한 번 다 동거 되셨을 거예요. 1회독은 다 누구나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1회독 개념 이해를 하셨다면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를 5월, 6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셔야 되죠. 암기를. 그죠? 나만의 방식으로 하든 남들이 정리해 놓은 암기 팁들을 가지고 하든 5, 6월 달에는 암기를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암기하시면서 문제풀이 적극적으로 풀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지금 1회독 분명히 다들 끝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5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암기해 가야지라는 계획을 세우시고 문제풀이하고 같이 병행해가면서 2차 공부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강의 수업 듣는다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